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바이든 시대의 미중 전략 경쟁과 동아시아 평화에 관한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가 제안하는 것은 그 결미 연중 플러스 전략을 우리가 이제 가져가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깐 소개를 해주셨지만 제가 외교부 외부 혁신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맡고는 있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적으로 저 개인의 견해라는 것을 일단 먼저 말씀드립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핵심 주장은 현재 이제 바이든 대통령 시대가 되면서 트럼프 시대보다는 훨씬 더 그래도 이렇게 덜 격렬하고 훨씬 더 예측 가능한 그런 이제 미중 관계를 우리가 예측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바이든 시대가 되어서 과거에 이제 미국의 패권에 기반한 자유주의 국제 질서로 다시 완전히 회복될 거라고 예상하는 것은 좀 너무 낙관적인 견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은 바로 혼돈에 이미 빠진 국제 질서와 그리고 새로운 어떤 국제 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장기적인 어떤 패권 싸움적인 성격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중국은 현재 입장에서는 미국의 패권에 도전할 생각이 없고 중국은 자신의 어떤 체제나 이념을 세계에 전파하기보다는 자신은 자신의 길을 걸어갈 테니까 그것을 내버려 두라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중국은 결코 이것은 패권 전쟁 혹은 경쟁도 아니고 신냉전도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트럼프 시대에 경험한 이제 상흔은 아마도 세계 주요 강대국들이 각각의 이합 집산을 하면서 어떻게 새로운 네트워크를 형성해 갈까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훨씬 더 가속화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두 번째로는 트럼프식의 어떤 서양 최소식의 공세 전략 그리고 시진핑은 마치 동양의 바둑과 같은 포석 전략을 추진했는데 이대로 그대로 두었다라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저는 미국이 중국에게 밀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바이든의 대외 정책은 바로 트럼프의 그런 아메리카 퍼스트가 아메리카 언론으로 이렇게 비춰지는 그런 정책을 지향하고 동맹국들과 함께 보다 규범에 기반한 그런 이제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면서 현재 훨씬 더 안정적인 국제 질서에 대한 기대치를 넓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국내 정치 상황이 사실은 만만치가 않고 그리고 트럼프 정부가 추진했던 그런 정책들이 사실은 현재 미국의 내부적인 변화들을 또 담지하고 있는 측면이 대단히 강하기 때문에 바이든의 대외 정책이 과연 실제로 국제관계에 있어서 어떤 안정성을 가져올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미중 전략 경쟁의 시기에 북한의 핵 포기는 현실적으로 저는 어렵고 아주 장기적인 과정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저희가 걱정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대담하게 북한에 대한 포용 정책을 할 가능성이 커졌고 동시에 북한 역시 아마도 1월 달에 당대회를 통해서 남북한 간의 어떤 관계 개선에 관한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낙관적인 긍정적인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평화 그리고 비핵화된 한반도와는 거리가 상당히 먼
그런 상황이 여전히 전개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남북한 간의 공존에 전제한 어떤 그 정책들은 전 대단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아주 장기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남북한 간의 대항성을 동시에 인정해야만이 남북한 관계가 더 오히려 안정적이고 보다 긍정적인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전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네 번째로 한국은 이 미중의 이러한 패권적 성격을 지닌 경쟁 속에서 몰입해서 어떤 선택을 자꾸 지금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세계는 냉전 시대와는 다르게 미국과 중국이 그들의 정치 체제, 이념 혹은 경제적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전 세계를 양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미국과 중국은 트럼프 시대에는 냉전적인 사고를 가지고 서로 임했고 그리고 그런 대항의 의지를 가지고 지금도 계속 그 관계가 진행되고 있지만 그 나머지 세계 국가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대단히 우려하고 보다 나은 새로운 어떤 그 질서를 추구하려고 노력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미중 속에서 어떤 길을 갈 것이냐를 선택하는 그런 길이 아니고 미국과 중국과 함께 플러스썸 게임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감안할 때 한미동맹은 우리의 여전히 중요한 안보적인 전략 자산으로서 중요하고 그 다음에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는 존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미중 간의 현재의 어떤 냉전적인 어떤 이 갈등들과 충돌을 우려하는 나머지 세계의 국가들과 같이 연대해서 새로운 어떤 세계 질서를 만들어가는데 우리가 많은 공헌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지금 그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단군 이래 처음으로 이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이 전 세계를 전략 공간으로 해서 천하의 어떤 질서를 만드는 데 대단히 중요한 공헌을 할 수 있는 기회의 창이 동시에 지금 열리고 있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요. 그래서 제가 그 길을 결미 연중 플러스의 전략이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해봤습니다. 현재 이러한 미중 전략 경쟁이 지속되면서 우리 한국 외교 안보가 가질 수 있는 5가지 도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로는 여전히 미중 전략 경쟁 시대에 대한 어떤 내부 공감대 형성과 이를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내부적으로 그리고 정부 내에서 여전히 전략이 부재한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남 갈등이 대단히 치열해질 수 있고 실제 이 주어진 그 전략 공간을 우리가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는 상당히 아픈 비용으로 나중에 작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친미냐 친중이냐의 이중법적인 어떤 사고로 우리가 가는 것은 우리 스스로 자멸하는 길이다라는 얘기를 반드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현재 북한은 미중 전략 경쟁이라는 상황 속에서 생존을 위주로 한 전략으로 지금 전환했습니다. 그것은 자력갱생을 위주로 하고 두 번째로는 한국과 주한미군에 대해서 비대칭적인 군사 역량을 바탕으로 해서 자신의 어떤 군사적 우위를 도모하고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와의 연대를 통해서 가져올 수 있는 외부적인 압박에 저항하고 타개책을 모색하는 것이 이제 현재 북한이 취하고 있는 그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현재 문재인 정부가 취하고 있는 평화적 공존 전략 사이에는 일정한 어떤 모순과 갈등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 불협화음들을 어떻게 잘 우리가 대응할 수 있을까?
국제 정치학에서 소위 말해서 그 죄인의 딜레마 게임에서는 한쪽이 사실은 배반을 하면 다른 한쪽도 그와 상응한 대응을 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을 때 한쪽이 선의만을 가지고 대했을 때 그 최대의 피해는 선의를 계속 유지하는 측이 피해를 입는 것이 이제 우리 국제 정치학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우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이 현재의 북한의 생존 전략과 한국의 평화적 공존 전략 사이에서 우리가 좀 더 이제 많은 고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 생각에는 아마 내년에도 그 가능성이 충분히 있긴 있는데 현재 북한이 안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라든가 혹은 그 국제적인 그 고립, 경제적 어려움 이런 위기를 어느 정도 이제 수습한 후에 북한이 훨씬 대담한 평화 제안을 추진할 가능성이 저는 있는데 문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그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나름대로 우리 스스로의 어떤 자위적인 어떤 그 안보 역량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평화적 그 북한의 태담한 그 전략은 아마 상당한 우리에게 그 위험성, 그다음 남남 갈등의 가능성, 그다음에 결국은 우리가 그 수세적인 그리고 피동적인 위치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북한이 현재 그 가지고 있는 비대칭 군사력은 사실은 한국이 그리고 주한미군이 제가 보기에는 방어가 불가능한 상황에 이미 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 세계 최강의 국가가 자신의 최강의 전력을 소위 말하는 불량 국가의 자비 아래 오랫동안 놔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한미군에 대한 재조정 정책이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과정 속에서 한미동맹의 위기도 찾아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이제 트럼프가 재선에 실패해서 좀 더 완화된 형태로 그리고 좀 더 장기에 걸쳐서 이것이 진행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직면할 위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은 현재 중국과의 어떤 군사적 경쟁에 있어서 전반적인 군사 역량은 미국이 훨씬 더 우세하지만 동아시아 서태평양 지역에서는 중국의 A2AD 전략에 따라서 미국의 접근성이 상당히 제한을 받고 있고 일단 전쟁 유사시에는 사실은 접근이 거의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 가지 취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배치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유효한 하나의 방법인데 이것은 아마 그 중국발 제2의 큐반 미슬 그 위기를 초래할 정도의 엄청난 사안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가온다면 한중 관계는 거의 파탄으로 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을 낳을 겁니다. 물론 이제 아까 자누치의 얘기는 그런 식의 이제 어떤 대단히 강압적인 방식의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라고는 얘기했지만 아마 군사적인 입장에서는 또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고 또 실질적으로 현재 그 미중 전략 경쟁의 그 과정을 놓고 볼 때는 아마 그 불가피한 조치로서 그 미 군부는 인식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대단히 어려운 국가 존망의 위기에 처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이 저의 문제의식입니다.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서 제가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은 과연 어떻게 여기에 대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놓고 볼 때 중국은 현재 이 상황을 장기전으로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즉 전쟁이라는 거죠. 그것을 이번 그 정치국 그 회의에서 7월 30일에 끝난 장기전이라고 규정을 했고 그 다음에 쌍순환 전략이라는 것을 이번 최근에 이제 내놨습니다. 이것은 보통 국내 대순환에 그 방점을 둔 경제 전략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마치 자기 완결적인 경제 구조, 미국의 압박에 대응해서 할 수 있는 구조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가장 핵심은 결국은 동아시아에 있습니다.
외부의 어떤 그 지역적인 경제 협력 그 구조 그리고 그 순환을 이룰 수 있는 구조를 갖출 수만 있다면 중국은 미중의 그 전략 경쟁에서 어떤 압박에도 사실 생존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국가가 한국입니다. 중국이 앞으로 5년 내지 10년 동안 가질 수 없는 산업의 가장 핵심 역량인 그 반도체를 메모리 반도체를 한국이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한국을 붙잡지 않은 한 중국으로서는 대단히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중국의 모든 외교 역량은 지금 한국에 지금 집중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일본까지 같이 협력해서 그 지역의 어떤 가치 순환 구조를 만들 수만 있다면 중국은 미중 간의 전략 경쟁에 있어도 결코 어떤 그 어려움 없이 사실은 이겨낼 수 있다라는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것이 현재의 핵심이고요. 이에 대해서 각국들은 지금 대단히 복합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든의 대외 정책이 실지 말한 대로 그렇게 흘러갈지 아니면 대단히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가게 될지 이런 것들을 아주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모든 세계 모든 국가에 해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우리 한국도 신중하게 너무 조급한 마음을 가지지 말고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보다는 훨씬 대단히 중요한 전략 자산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의 그 기존의 이 역량만으로도 전 세계를 향해서 어떤 그 외교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지금 열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 대한 준비를 차분히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처음에 설명한 대로 그 결미, 연중, 그다음 플러스의 전략을 우리가 잘 준비해 나가면 대응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